예,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제자님들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중에 어떤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이제 처음 오신 분이시죠. 네, 저는 먼저 소문 듣고 왔는데, 왜 이제 제가 이제 제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고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답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아, 선생님, 무소급 한지 얼마 됩니까? 또 얼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동도 아니고 좀 오래되신 분이에요. 한때는 아주 잘 나가셨죠. 자, 유튜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신대요. 블로그 하십니까? 안 하신대요. 인스타 하십니까? 안 하신대요. 페이스북 하십니까?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홍보를 전혀 하지 않는다. 전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돈을 주고 이렇게 홍보를 시킨 적이 있대요. 그러면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아이디를 몰라서 또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서 이제 자녀분께 물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월 1회에 포스팅을 해준 거예요. 포스팅을 해줬는데 돈은 좀 어느 정도 들였는데 한 달에 한 번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방문자도 없어요. 거의 방문자도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예요? 잘 믿고 했다 이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뭘 업체에 홍보를 믿고 하냐. 그분들은 자꾸 새로운 이렇게 제자님들을 찾아서 업체를 해서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 왜 기존에 있는 사람 돈 얼마 줬다고 해서 그걸 뭐 꾸준히 하겠냐.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관리해 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데 너무 적지 않냐. 올린 글이 한 달에 한 번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인터넷으로 홍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하더라도 돈을 주고 맡긴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 맡기는 분들도 그래요. 그 유튜브 업체가 그분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분한테 뭐 사생결단을 하면서 올인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무한 시간을 쓸까요? 아니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확보를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특별히 5곳만 방문한다. 그래서 그 사람만 해준다. 오늘만 그렇죠. 내일은 또 딴 데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직접 해야 된다면 이렇게 말해요. 할 줄 몰라요 이래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이거 뭐 동사무소나 지금 뭐 행정복지센터라 부르죠. 그 다음에 구청, 시청 이런 데다 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인터넷에 대해서 아주 저렴하게 한 달에 2, 3만 원도 안 해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책도 좀 어린이용이나 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실버를 위해서 글자도 크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보문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손님이 오던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 단순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터넷을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업체에 돈 주고 맡기면 안 되는 이유도 말씀드리고, 직접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직접 해야 돼요. 직접.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참 왜 배우러 오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님들이 변화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타로를 찾더라. 그래서 이렇게 동양타로, 예, 신점타로, 예, 있습니다. 요거 제자님들도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타로 마스터님들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예. 타로를 신점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그건 잘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집 근처로 또는 사무실 근처로 그 동네에 어떤 일정한 동네라고 한다면 거기 제자님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죠. 전국에는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그분이 뭐 사는 동네를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A시다. 이건 안양시잖아요. 옆에는 뭐 군포시, 수원시 막 이랬잖아요. 또 뭐 부천이다, 인천이다. 한두 명 있을까요? 아주 많을까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있는데 왜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엄청 많다 이거죠.
그분들은 뭐 신점 볼 줄 모르나요? 그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분들은 신이 없나요? 나만 신이 있고 나만 신점 보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경쟁력.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뭐 무속인들이 너무 많아요. 신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다 신점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뭐 이렇게 가보면 다 나름대로 뭐 부채를 갖고서 뭐 방울을 흔들던 엽전을 하던 쌀을 하던 오방기를 하던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나한테 손님이 와야 돼요?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물론 구제중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손님이 아니고 안 오고 선택을 못 받는데 무슨 구제중생이에요.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대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손님이 타로를 원하면 타로를 하면 되죠. 근데 타로는 유니타로라는 것이 있어요. 서양 타로죠. 유니타로. 그 다음에 이 동양 타로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동양 타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한국형 타로도 제가 최초로 만든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유니타로를 갖고 뭐 제자님이나 스님이 쓰기에는 조금 어색해요. 거기에는 뭐 조상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님이나 스님 이런 분들이 종교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이 동양 타로가 좋다.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적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한국적 문화. 이런 제사 같은 한국적 문화. 이건 전부 뭐냐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걸 담고 있죠. 또 이런 것도 신장도 되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도깨비신도 되겠네요. 산신도 되고요. 오남매친신도 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담겨 있고 뭐 조상님이나 천도 이런 카드는 한 10장, 나머지 일상생활에 70장인데요. 8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담고 있고 생활을 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병원 가서 나서 놀랬어요. 뭐 또 뭐 어떤 귀신 문제가 있는데 귀신 카드가 나와서 놀랬어요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귀신 문제가 아니면 귀신 카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 문제일 때 귀신 카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누구의 추천으로 오셨는데 자기도 이제 그분이 잘 되는 걸 보고 뭘 쓰는가 보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동양 타로를 신점 타로 이렇게 도구로 쓰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서 참 자기도 변해야 되겠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뭐 누가 뭐 그러는데 공부하면 신 떠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무식한 게 문제지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만 놀리세요. 그래서 수업을 했습니다. 뭐 몇 번 더 오시면 되죠. 그런데 그분은 정말 솔직한 분이세요. 솔직한 분이십니다. 뭐냐면 신은 말이 없다. 말을 하더라도 단답형이다. 스친다. 어떤 영감을 준다. 이거를 인정을 하시고 그 영감도 매번 주는 게 아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손님은 오는데 뭐 신명이 말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방편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퉁수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신의 뜻을 전해야지. 그리고 타로점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신점과 똑같습니다. 여기 타로는 특히 뒤에가 여기 이제 도깨비신이에요. 규면화, 치우쳐나온 그림 이런 건데요. 정말 신이 내린 타로고 정말 신비하게 잘 맞습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데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타로를 통해서 타로점을 보면서 신의 그 타로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신의 뜻을 전달한다면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보완을 하는 것이죠. 보완, 그 방편이라는 거죠. 방편. 부처님도 방편을 말씀하셨어요. 방편. 방편은 진리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도구죠. 예, 방편. 방편으로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죠. 제자님들도 시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뭐 쌀 던지고 엽전 던지고 오반개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통성덕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뭐 사주는 어렵고 한자 배우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책이랑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이랑 타로만 사서 독학을 하셔도 되고, 나는 뭐 이렇게 관상이나 수상, 손금 노하우랑 그 다음에 정확하게 또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오시면 되죠. 오시면 됩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은 변화할 때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 제자님의 특징은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타로를 쓰지 않는다. 방편을 바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님들도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타로도 뭐 몇 가지 타로가 있지만 동양 타로가 정말 좋아요. 동양 타로가 정말 좋고요. 잘 맞습니다. 또 이런저런 타로 쓰더라도 다시 다 옵니다. 다시 오고요. 동양 타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쓰시면 좋고요. 또 공부하시다 모르는 것이 물으면 되지 뭐. 그럼 또 이렇게 잘 알려줍니다. 전국에 계신 제자님들께서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혹시 방편을 타로를 안 쓰고 있는가, 동양 타로 좀 알아보시고 또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홍보를 너무 남에게 맡기고 있지 않나,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느리더라도 자신이 배워서 하시면 더 빨라요. 그게 더 빠릅니다. 더 효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스님들 또 제자님들 이 동양 타로 꼭 구입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